안녕하세요, 유일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운동할 때 어떻게 웜업 하면서 준비하는지를 영상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목부터 가볍게 풀어줍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가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관절을 기름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칠을 하면서 운동 전에 관절을 좀 준비시키고 또 하면서 또 왼쪽 오른쪽 비대칭이 있는지 이쪽이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좌우 대칭을 확인합니다. 자, 다음에는 코로 팔자 그리기. 지금 하는 가동성 운동은 제가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웜업으로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어깨 돌리기. 네, 이집션이라고 하는 동작으로 어깨를 내회전, 외회전. 다음에 팔 돌리기. 다음에 힙을 돌려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관절 가동을 하고요. 다음에 무릎을 돌려줍니다. 다음에 손목 발목. 다음에 이제 캐티벨을 이용해서 암바라고 하는 동작을 할 텐데, 캐티벨을 제가 누워서 겟업처럼 프레스 올린 다음에 캐티벨은 지면과 수직을 유지하시고, 다음에 아랫손은 위로 올려서 머리를 받쳐요. 다음에 발을 넘긴 다음에 골반을 밀면서 가슴 근육이나 아니면 흉추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초반에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보조를 받고 하면 좋습니다. 캐트벨 수직을 유지하고 골반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열어주고, 처음에 무거운 걸 할 필요는 없고요. 가벼운 캐트벨로 이용하면 됩니다. 뭐 캐트벨 아니라 뭐 덤벨 아령을 갖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스쿼트. 캐트벨을 이용해서 접으시고 팔꿈치로 무릎을 댄 다음에 골반을 좌우로 좌우, 무릎을 좌우로 좌우로 밀면서 골반과 고관, 발목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흉추, 어깨, 그리고 고관절, 발목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풀렸으면 이제 코어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FMS에서 하는 레그로우링, 펑셔널 무브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캐트벨 들고 두 발 들고 캐트벨 쪽 다리를 내렸다 들었다.
지금 하는 웜업은 제 웜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웜업과 똑같습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순서로 갑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겟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 파워존 위에 유명한 카페 하나가 있는데 가끔씩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캐트벨을 집에서 하시는 분께서 지금 저의 동작과 똑같이 진행하셔야 되십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캐트벨은 24kg 캐트벨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할 때 음악을 켜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프레스를 좀 집중하고 싶어서 프레스를 좀 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깨를 다친 적이 있어서 많이 회복됐는데 그때 이후로 프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먼저 웜업으로 24kg 프레스 좀 해보겠습니다.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클린 올리고 호흡을 참으셔야 돼. 당길 때 코로 마셨다가 참고 이 캐틀을 렉 포지션에서부터 아래는 단단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허벅지, 엉덩이, 배까지 단단하게 만드시고 다음에 프레스 하는 거죠. 자, 원호흡은 이 정도 됐고 제가 28kg, 제가 프레스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뭐 핑계면 핑계지만 제가 뭐 팔이 길고 이렇게 막 강한 프레스 스타일이 아니라서 28kg로 연습하고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는 주로 28kg로 하고 이제 금요일 좀 이제 주말 전에는 32kg 프레스로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의 프레스 개인 기록은 36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제가 한 40kg, 44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제 허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또 게으른 것도 있고 그래서 프레스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스 하나. 중간중간에 회복하면서 어깨 틀어주고 지금 하는 프레스 프로그램은 그 레더라고 해서 프레스 하나 하고 쉬었다가 또 프레스 두 개 하고 쉬었다가 프레스 세 개 하고 쉬었다가 그래서 프레스를 사다리 타듯이 하나 하고 쉬고 두 개 하나 둘 하고 쉬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프레스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레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3개까지밖에 안 가겠지만 나중에는 4개, 5개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뭐 4, 5개 하려면 하겠지만 이제 조금씩 올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두 개부터는 좀 반복해서 올라가니까 회복을 충분히 좀 하면서 반대쪽 넘어갈게요. 제가 쓰고 있는 캐틀벨은 제가 그 GFM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헝가리의 GFM 그라운드 포스 메소드라고 하는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전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GFM 만드신 그 피터 라카트스라는 분이 그 캐틀벨을 또 판매하셨어요. 그분이 예전에는 그 스트롱 퍼스트 마스터도 같이 경험하셨는데 지금 그만두시고 그 시절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그분이 팔던 캐틀벨을 저한테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팔고 있었죠. 근데 뭐 코로나든지 여러 가지 큰 돈을 써야 되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수입할 날이 오겠죠. 이 캐틀벨은 이제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팅이라고 해서 좀 부식에 좀 강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코팅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여름 휴가 때
운동하려고 이제 바닷가 갈 때 캐트벨 24kg 가져가서 이제 심지어 한번 바닷물에 뭐 이렇게 적셨다가 빼서 또 트렁크에 한 일주일 내비뒀었는데 녹이 안 슬더라고요. 코팅 자체가 좋은데 이제 운동하다 보면 바닥이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로 인해서 벗겨지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녹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틀벨 자체는 이제 규격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우리 스트롱 퍼스트 만드신 파벨 쌤이 디자인한 사이즈예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립이라든지 뭐 캐틀벨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드 스타일에 가장 적당한 규격으로 만들어서 이제 캐틀벨을 제작하셨는데 그 사이즈에 근거해서 똑같이 100% 구현한 캐틀벨입니다. 자, 방금 2개 했죠? 다음에 3개. 프레스는 물론 어깨 운동이지만 전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전신을 강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프레스 할 때 몸이 휘지 않고 잘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이런 데를 단단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 프레스 하게 되면 그 잡지 못한 부위가 풀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프레스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프레스 하나에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지금 캐틀벨을 2009년부터 하고 있지만 심지어 마스터로 얼마 전에 프로모션 됐긴 했지만 아직도 프레스가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프레스 말고도 다른 스윙 갤럽 이런 것들도 항상 긴장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덥네요. 에어컨 좀 더 강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프레스를 올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금 1, 2, 3, 1, 2, 3 했잖아요. 이렇게 3라운드 할 것 같아요. 3라운드만 하고 수요일에는 똑같이 3메인하고 4라운드 가고 이제 28kg로 금요일에는 32kg로 싱글 하나 혹은 2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 데드리프트로 이제 들어가고 다음에 오늘 컨디션 봐서 캐틀벨 유사도 할지 생각 중입니다. 자, 프레스 세션 끝났고요. 자, 그럼 데드리프트. 데드는 트랩바로 워밍업을 끝내고 현재 무게는 274, 한 140 하면 몇 킬로 정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프레스랑 스쿼트를 같은 세트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레스 하는 동안에 이 척추의 압박력이 가해지고 나서 또 백스쿼트를 하게 되면 또 압박력이 가해지니까 데드리프트도 압박력이 가해지지만 상대적으로 전단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또 이제 벤치 할 때는 스쿼트, 또 프레스 할 때는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플을 만들어서 운동을 합니다. 제 스트렝스 때문에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데드리프트를 컴뱃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와이드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물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체형이라든지 발달되는 부위 또 예전에 다쳤던 그 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 시절에 이제 허리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컴뱃으로 들어가게 되면 허리가 많이 부담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스몰 하게 되면 몸을 이렇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로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평상시에 컴뱃 했던 분이 갑자기 스몰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컴뱃 했던 분들은 고관절이 되게 뻣뻣한 편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와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무릎이 안으로 꺾여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스트롱 퍼스트 바벨 교육 때 평상시에 컴뱃 했던 분이 이제 행사 때 이제 와이드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여가지고 순간 약간 다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뱃 했던 분이 스몰로 들어간다면 충분한 고관절을 좀 가동성을 유연성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와이드 스탠스가 아니라 약간 내로 스모 스탠스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벌려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저는 약간 내로 스모 스탠스를 한번 해볼게요. 가끔 이제 기어를 안 쓰고 몇 킬로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워낙에 강인이셔서 괜찮지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보호 장비를 쓰면서 데드리프트 혹은 중량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다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만일 하나 다치게 되면 그 얻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보조 장비를 쓰면서 안전하게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시고 예전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예전에 우리 그 바벨 교육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 헬스장 가면 거의 90 몇 프로 정도가 90% 이상이 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햄스트링을 많이 포커스 두면서 허리 기립근에 자극을 많이 줬지만 고중량으로 시도할 때 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스모 혹은 컨벤 스타일로 많이 하게 됐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보조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운동이에요. 컨벤을 하거나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분들에게 햄스트링이라든지 기립근에 좀 더 부하를 주는 목적으로, 특히 햄스트링에 자극을 주는 목적으로 보조 수단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고중량으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저는 우선은 스트롱 퍼스트 스타일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 시절에 이제 허리가 심하게 다쳐서 다행히 의가사 제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캐티벨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70kg 데드리프트만 해도 허리가 아팠었는데 캐티벨 하면서 160, 70까지 들게 됐고, 많은 중량은 아니지만 저의 옛날에 비하면 많이 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벨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바벨을 하는 거구나. 그립 잡는 거, 광배 잡는 거, 상체 세팅하는 거, 또 이제 힙을 지면을 세게 박는 이런 쐐기 테크닉,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연습하면서 그때 72kg가 3kg 때 운이 좋게 210까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에 파워리프팅 하는 분들이 많아서 210은 그분들의 웜업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쐐기, 개인적으로 이제 IKF라든지 유명한 우리나라의 US 하나 있죠? 새로 생긴 단체. 그쪽에서도 이제 하는 유명한 분들이 데드리프팅 하는 영상을 많이 보시면 공통적인 테크닉들이 있을 거예요. 그립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이제 데드리프트 하다가 핀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혈압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바닥으로 쿵. 제가 항상 교육하거나 수업할 때도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데드 들고 개인 기록을 세웠다 하고 막 흥분해서 좋아하지 말고 핑 돌면 바로 앉아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보내드립니다. 지금 드는 무게가 트레이너 운동 잘하시는 분에게는 큰 무게는 아니지만 천천히 올려봐야죠. 데드리프트 바벨 운동을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캐틀벨만 깜짝깜짝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매달려서 관절에 눌렸던 압박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많이 들 때는 이렇게 와이드 스탠스로 드는 게 중량 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벌리고 운동하게 되면
이제 하체도 개입되지만 상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와이드 스탠스 스모어를 하게 되면 허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모지만 내로 컴백보다 넓고 와이드 스모보다 좁은 약간씩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또 내로 스모 스탠스에서는 무게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와이드로 가서 시도합니다. 자, 오늘의 데드리프트는 마지막 세트. 많이 안 합니다. 다음에는 풀업입니다. 풀업. 방금 전에 몇 세트 했는데 상체를 벗고 하니까 이게 보는 분 입장에서 불쾌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택티컬 풀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서 잡는 거를 이제 썸 라운드 그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썸 리스 그립,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하는 썸 리스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광배를 더 쓰는데 용이해요. 턱걸이 하는데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를 올려서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머슬업도 똑같죠? 머슬업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죠. 펄스 그립이라고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지치다 보면 조금씩 가다가 이제 코어가 개입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배가 말리는 이렇게 할로우 자세가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 5개씩 5세트 하는 게 당분간 저의 운동 턱걸이 목표고요. 아이고, 프레스하고 데드하고 턱걸이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방금 전에 턱걸이 하나 올라갈 때 이 마이크를 툭 쳤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꼭 턱이나 가슴이 터치할 때까지 끝까지 잡아 당겨야 돼요. 거기까지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풀 레인지까지 당겨셔야 됩니다. 그래야 광배를 더 끝까지 수축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저기 철봉에 마이크가 툭 쳐가지고 소리가 났을 겁니다. 양해해 주세요. 물 좀 먹고. 근비대가 목표고, MMA 선수들처럼 이제 시즌 전 한 달, 한 달 반 전에 MMA 선수들은 막 고반복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젖산 역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반복 횟수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시즌 끝나고 나서는 그걸 또 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니까 그때는 좀 더 이렇게 테크닉적 위주로, 그리고 쉬는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설렁설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워를 최대한 만들면서 강하게 빵빵 하면서 세트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 충분히 갖고 다시 파워풀하게 빵빵 그렇게 운동하시고 시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선 역치 훈련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제 경기에 특화된 환경에서 운동을 하셔야겠죠. 와, 힘드네. 슬슬 펌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지막. 둘. 네. 와, 하나 힘들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실패. 하나 실패. 오늘 끝.